안녕하세요. 속살 장기 투자자 순투자입니다. 2차 매수는 마이너스 16%에서 500만원 사는 거였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휴,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20% 하락해서 300만원 매수했어요. 쫄았지? 네, 쫄았습니다. 바짝. 196번 영상에서 속살 매수 계획을 얘기했었는데요. 16% 하락 시마다 500만원씩 사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경험해보니까 변동성이 생각보다 훨씬 심하더라고요. 겨우 2주를 보유했는데 하루에 22%까지 하락한 날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16%마다 매수하면 매수를 너무 자주 할 것 같아서 계획을 수정했어요. 16% 하락 시 매수해서 20% 하락 시 매수로, 그리고 500만원씩 정액 매수해서 300만원에서 조금씩 늘리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지난 금요일 26.67달러에 300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평단가는 33.49에서 31.59로 2달러가량 내려갔네요. 저는 속슬이 반토막 났을 때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20% 하락할 때마다 이 표와 같이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 표를 보시고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이론으로는 좋으나 실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이론으로는 좋으나 매우 훌륭한 전략이란 뜻이겠죠. 실천한다면, 말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년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TQQQ를 매수했는데요. 보시면 2022년 내내 매수만 했어요. 당시는 사면 또 떨어지고 사면 또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웃음거리였어요. 시황이나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멍청이가 욕심만 낸다, 용감하면 무식하다, 뭐 이런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죠. 당시에도 저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해당 내용을 계속해서 올렸었는데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마포대교, 한남대교 어디예요? 뭐 이런 류의 댓글이 허다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정해놓은 원칙에 맞게 매수를 하면서 손실률을 관리해 왔고요. 결국 2023년부터 시작된 상승장에서 수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멈췄었죠. 그렇게 모으기만 하던 TQQQ를 작년 7월에 처음으로 매도했는데요. 왜 팔았냐? 올랐으니까. 팔았나? 몰랐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초지수인 QQQ가 전 고점을 회복해서. 저는 계속 사모으기만 하진 않습니다. TQQQ의 경우 기초지수인 QQQ가 전 고점을 회복해서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고점 대비 30% 하락해서 매수를 시작했고요. 또다시 올해 6월 다시 매도했는데요. 왜? 올랐으니까. 몰랐으니까. 마지막 매수가를 기준으로 100% 올랐으니까. 그리고 다시 고점 대비 30% 하락해서 지난달에 추가 매수했고요. 저는 속슬도 이렇게 매매할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20%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할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사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반등을 한다? 마지막 매수가를 기준으로 100%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TQQQ는 QQQ가 전고점 회복할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속슬은 기초지수의 전고점 회복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마지막 매수가를 기준으로 100% 상승하면 팔려고 합니다. 왜? 속슬은 전체 지수가 아니고 섹터 지수이기 때문인데요. 전체 지수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설사 장기 횡보장에서도 전고점까지는 무조건 회복했어요. 그런데 섹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이렇게 떨어지면 죽고 오르면 파는 떨줍 올팔 전략으로 100% 오르면 팔고 20% 떨어지면 사는 10824 전략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신직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무려 16년간 인터넷 가입만 전문으로 해온 기업이라 믿을 수 있고요. 최저 요금제로 설계될 수 있도록 1:1 맞춤 상담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 최대 48만원의 지원금을 설치 당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상담받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하락장에서 손실이 커질 겁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을 산 거니까
살 때마다 주식이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사면 떨어지고 사면 또 떨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참 바보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게 뻔합니다. 시황을 봐야지. 시황은 주식의 기본 아니냐? 하락장에서 3배를 산다고? 야, 바보 인증이다. 이런 식으로요. 다만 언젠가는 상승장도 올 겁니다. 누군가는 저점을 맞히느라 우물쭈물 했겠지만 저는 계속 샀으니까 저점에서 물량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점에서 몰빵 투자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상상 종종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아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럼 현실적으로 좀 타협해서 이런 상상은 어떤가요? 저점 근처에서 매수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린 그걸 하고 있죠.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저점 부근에서도 반드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저점 부근에서 몰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서 최대한 많이 사고 싶다. 저점 위에서는 조금씩 사다가 저점에서 제일 많이 사고 싶다. 어떠신가요? 이게 바로 제 매수법입니다. 하락시마다 매수 금액을 늘리니까 저점 근처에서 매수한 총액이 제일 큽니다. 레버리지 투자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이런 거죠. 야, 오를 때 사라. 내려갈 게 뻔히 보이는데 왜 계속 멍청하게 물만 타냐? 내려갈 게 뻔히 보인다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게 뻔히 보이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올라갈 때 매수한다면 저점 부근에서 가장 많이 살 수 있을까요? 저점 부근에서 가장 많이 사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매수금을 조금씩 줄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습니다. 사실 내리는 게 뻔히 보이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저의 이러한 매매법은 내려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 놓았습니다. QQQ가 전고점을 회복해서 그리고 마지막 매수가를 기준으로 100% 상승해서 이익을 보고 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익절을 통해 작게나마 비중을 축소해 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